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게 한때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인데요. 이 저자 서원국 교수는 연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토대가 된 이 행복 관련 강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경고했음에도 엄청 학생들한테 인기였다고 해요. 이 강의를 제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이 책을 읽는다고 바로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이 저자 서원국 교수인데요. 이분은 반평생을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있지만 역시 그로 인해 행복해지진 않았다고 해요. 외모만 보면 사실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 책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릴 건데 분명히 우리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은 우리 인간은 100%이 동물이라는 약간 충격적인 팩폭으로 시작을 해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농사를 짓고 본격적으로 이 문명 생활을 한 게 사실 한 길게 잡아야 한 6,000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 침팬지랑 진화의 여정에서 갈라진 게 대략 한 600만 년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이 문명 생활을 시작한 게 사실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1년으로 제가 비교해 볼게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1년, 365일이라고 봤을 때요. 문명 생활을 한 게 어느 정도 되냐? 고작 2시간이에요. 하루같이 안 되는 거죠. 즉 우리 인류는 364일 그리고 이 22시간 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싸움, 사냥 그리고 이 짝짓기 이런 본능에만 전념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은 그냥 이 동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제 이 문명이 발전하는 이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우리의 원시적인 이 뇌가 이 속도를 못 따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우리의 뇌는 이 동물이라는 거를 이 원시적이라는 걸 먼저 받아들여야지 이 책과 이 행복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모든 생명체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1번은 생존, 그쵸? 일단 살아남아야 돼요. 그 2번은 짝짓기, 번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남아서 자손을 최대한 많이 퍼뜨리는 게 이게 모든 생명체의 존재 이유거든요. 좀 황당하기도 한데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이 메커니즘도 사실 이 여기 두 가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책에 공작새의 꼬리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 수컷 공작새의 이 꼬리가요.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게 과연 그럼 생존에 도움이 되냐? 이게 생존에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크고 포식자 눈에 잘 띄고 막 도망가기도 힘들잖아요.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수컷 공작새의 꼬리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이 암컷들이 좋아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즉 수컷 공작새의 꼬리는 이 생존이 아니라 이 짝짓기를 위해서 존재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이 공작새의 꼬리 같은 게 있는데요. 이제 유머를 들 수 있죠. 저도 한때는 유머가 좀 있었는데 전 세계 여성들이 이제 꼽는 남자의 매력 포인트는 사실 국가를 떠나서 다 유머가 있거든요. 근데 유머가 고대로 돌아가서 보면은 생존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쵸? 이 사자에게 쫓기고 있는데 유머 하면은 이제 우느라 잡아먹힐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짝짓기에는 확실히 도움이 돼요. 재밌는 남자들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좋아하잖아요. 한마디로 이 인간의 유머는 이 공작새의 화려한 이 꼬리 깃털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가 이제 작품을 엄청 많이 그렸는데 이 피카소의 창작에 대한 열정은 사실은 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라는 이제 그런 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광적으로 작품을 이제 창작했던 시기는 항상 그의 삶에 여자가 새로 나타났던 시점과 일치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꼭 피카소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살바도르 달리, 단테, 구스타프 클림프 일반적인 예술가들뿐만 아니고요. 지금 현대에 그냥 대학생들도 다 똑같아요. 그 창의력을 요하는 어떤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제 1번은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2번은 이제 예쁜 이제 여자와 이제 데이트라는 이 두 가지 보상이 주어졌을 때 참가자들은 예쁜 여자와의 보상에서 훨씬 더 창의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 실험 효과를 이제 피카소 효과다라고 이름 짓기도 했는데 피카소는 이제 이 짝짓기라는 자기의 이제 본능을 충실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 이 창의력이라는 어떻게 보면 도구를 활용한 거죠. 이 메커니즘은 행복도 동일해요. 행복이 이제 우리가 이제 행복은 정말 숭고하고 정말 의미 있는 우리 삶의 절대선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이 생존이나 이 짝짓기 여기에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일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책에는 이 서핑하는 개 사례가 나오는데요. 사실 개가 서핑에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이 없죠. 근데 인스타 보면은 진짜 이렇게 서핑하는 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가 어떻게 서핑을 하게 되는지 보면은 정답은 이 새우깡, 그러니까 먹이죠. 맛있는 간식.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 개를 서퍼를 좀 하고 만들고 싶은데 이제 개가 이제 좋아하는 간식이 새우깡인 거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개는 서핑에 관심 없지만 이 새우깡을 이용해서 조금씩 서핑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물가로 오게 하면은 새우깡을 주고, 그리고 이제 물에 발을 담그면은 또 새우깡을 주고, 이 보드 위에 올라가면은 또 새우깡을 줘요. 그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균형을 잘 잡을 때마다 또 새우깡을 주면은, 사실 걔는 서핑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걔는 단지 새우깡을 좋아할 뿐이었는데 이 새우깡을 먹기 위한 행동들이 어느새 이 서핑으로 발전돼 있는 거죠. 왜 걔는 이 새우깡을 그렇게 먹으려고 했던 걸까요? 바로 이 새우깡, 그러니까 좋아하는 간식을 먹을 때 개의 뇌에서 쾌감, 즐거움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즉, 괴는 이 쾌감을 계속 느끼기 위해 계속 이 새우깡을 원하게 되었고, 이 단순한 과정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 서핑이라는 결실이 맺어진 거예요. 이 소름 끼치는 게 이 과정을 보면요, 행복도 이거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이 개가 새우깡을 먹었던 것 같은 이런 유인책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행복감 혹은 뭐 쾌감이라고 할 수 있죠. 개가 새우깡을 얻기 위해 서핑을 하듯이 우리 인간도요, 결국은 이 쾌감이나 행복을 좀 얻기 위해서 이 생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또 이성과 데이트를 할 때, 그쵸? 얼어붙은 손을 들길 때, 아, 좋아, 행복해 하면서 이런 좋은 느낌이 있어야 또 이제 사냥을 나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좀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사냥, 고기, 뭐 음식, 이성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나무에 나이테를 셀 때만 묘한 즐거움을 느끼는 변태죠, 변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자손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쵸? 뭐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이테 동호회에서 어떤 정신 나간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손을 남길 가능성이 희박하겠죠. 우리는 이제 먹을 거, 그리고 이제 이성, 짝짓기에 환장한 호모사피엔스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다 이런 거에 환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죠. 목숨 걸고 사냥하고요.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은 이성을 찾아서 이 짝짓기에 찾아 힘쓰던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의 조상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뭐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아니죠. 사냥을 해서 고기를 씹을 때, 이성이랑 살이 맞닿을 때, 그 느낌이 한마디로 베리 굿, 좋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우려하던 일이 맞아요. 아, 우리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생존이랑 이 번식, 짝짓기를 위해서 때때로 이 행복한 감정을 이제 이용해야만 했던 거죠. 즉, 행복은 이 생존이랑 번식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 새우깡에 불과했던 거예요. 슬프지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아직은 동물이란 것도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란 감정이 이 생존과 번식을 위한 이 새우깡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 새우깡이 좋아요. 자, 행복을 잘 맛보려면은 이 구체적인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책에 이 행복 시스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래도 이 행복을 잘 느끼면서 좀 풍성하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해 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 하나는 이제 리셋 효과예요. 뭐냐면은 이제 생존이나 이제 번식에 도움이 되는 이 짝짓기 이런 거를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행복 전구가 탁 켜지죠. 아, 너무 행복해.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는데 중요한 건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이게 곧 즐거움과 행복은 사라지고요. 다시 스위치는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 행복 스위치를 자꾸만 꺼버리는 좀 고약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꾸 꺼버리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원하는 게 뭐예요? 시험을 잘 보길 원하죠. 시험을 잘 보면 행복해지죠. 근데 이 행복감이 오래 가지 않죠. 곧 다음 시험을 걱정하잖아요. 그쵸?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지만 막상 좋은 대학에 가면은 이것도 행복이 영원하지 않죠. 그 다음에 한 조금 지나면은 여친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쵸? 여친이 생겨요. 그러면 영원히 행복하냐? 또 이것도 아니죠. 또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취업을 하면 또 행복하냐? 또 그것도 아니죠. 또 다른 또
그 원하는 게 생기잖아요. 뭐 1억을 모으고 싶다, 좋은 자동차, 외제차를 타고 싶다, 승진하고 싶다, 내 집 마련하고 싶다, 결혼도 하고 싶고,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가 또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다 등등, 이 끊임없는 이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생 헤어나오기 힘든 게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삶이에요. 이게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행복을 느껴도 또 머릿속에 이 행복 스위치가 꺼지고요. 또 다른 갈증을 느끼면서 부와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슬프긴 하지만 이게 생존 관점에서 보죠. 굉장히 현명한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이 행복 스위치가 꺼지지 않고 계속 켜 있으면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멸종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갓 사냥에 성공한 이제 원시인이 있어요. 이제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그쵸? 배가 고팠을 때 이제 고기를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행복 스위치가 꺼졌어요. 근데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행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는 사냥하러 나가지 않겠죠. 그쵸? 굶어 죽을 때까지 동굴에서 행복함에 취해서 그냥 뒹굴거릴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원시인이 이제 좋은 이성을 만나서 짝짓기를 했어요. 너무 즐거워, 행복해요. 근데 역시 이 행복 스위치가 꺼지지 않으면 굳이 또 이 둘은 짝짓기 하려고 할까요? 뭐 지금도 행복한데, 그쵸? 이렇게 스위치가 고장난 원시인은 후손을 남길 수 없었겠죠. 결국 우리는 이 행복 스위치가 자꾸만 이제 온오프 되는, 꺼버리는 바람에 쉴 데도 없이 이제 먹을 거랑 그리고 이제 짝짓기, 이성을 갈망하고 이런 거를 좀 찾아 헤맸던, 어떻게 보면 욕망 덩어리 이런 분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까닭은 이 수백만 년 동안 우리 몸에 이런 DNA가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영 이런 개미 지옥이죠. 이런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걸까요? 책에서 나오는 방법을 좀 활용해 볼 만해요. 자, 어차피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서요.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거를 성취하고 이뤘다 하더라도요. 결국에 이 행복의 스위치가 꺼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너무 대단한 성취나 거대한 어떤 기쁨을 노릴 게 아니고요. 좀 작지만, 조그맣지만 좀 이루기 쉬운 그런 조그마한 행복이나 기쁨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맛있는 이런 초콜릿을 먹거나 친구들과 가볍게 수다를 떠는 것처럼 일상의 작은 행복을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 부와 성공이라는 대단한 이제 이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루기도 힘들고 운도 많이 작용하잖아요. 그리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내 행복감은 사라지고 스위치는 꺼져버리죠. 근데 이제 달콤한 초콜릿을 먹는 거는, 이거는 먹은 다음에 물론 행복감이 꺼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몇 시간 후에 또 먹으면 되잖아요. 다시 맛보기 쉬운 행복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행복은 제일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곧 모든 쾌락은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한 방의 큰 기쁨보다는요. 최소한의 이 작은 기쁨을 이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느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즉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에요. 이런 여러 번, 빈도수라고 할 수 있어요. 행복은 아이스크림 같다는 말도 공감이 많이 갔어요. 이 행복공화국에는 냉장고가 없어요. 모든 것은 녹아내리고 결국은 사라지죠. 녹아내리기 전에 자주 여러 번 이 행복을 맛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 부와 성공, 명예라는 이 대단한 성취를 이루면은 영원히 행복할 거야. 이런 착각에 빠져서 소중한 우리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스템은 이 사람인데요. 모든 행복 과학자의 연구 결과의 공통점을 보면은 결국 이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내는 이 사회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즉,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 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혼자 밥 먹고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이 친구조차 없는 이 외톨이라면요. 이 인생은 너무 고독하고 불행하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왜 행복 스위치가 켜질까요? 이것도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너무 물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이에요. 즉, 호모사피엔스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맨손으로 싸우면은 사실 침팬치도 이기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살았죠. 우리는 혼자선 약하지만 무리를 이루면 강하죠. 수백 명이 모이면요. 사자는 물론이고 이제 예전에 맘모스 같은 것도 사냥해서 이제 살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었다고 해봐요. 너무 고약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혼자 고립되겠죠. 그러면 이분은 생존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운 좋게 혼자 산다고 해도 결국 짝짓기 못하면은 후손은 남기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생 인류는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랑 이 대인관계가 정말 좋았던, 무리를 이루면서 잘 어울려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인 거예요. 사회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대에는 내가 만약에 몸이 약해요. 그 사냥도 잘 못해. 그러면은 이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무 잘 타고요. 과일 잘 따고, 그리고 사냥 잘하는 이런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대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은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을수록 생존을 하거나 역시 짝짓기 후손을 남길 확률이 높았죠. 근데 이게 화폐가 생긴 이후에 이제 이게 변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어도요.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해졌죠. 돈 있으면 이제 먹을 거도 사 먹고요. 그쵸? 옷도 사 입고 집도 사고요. 심지어 사실은 짝짓기까지도 가능하잖아요. 모든 게 다 가능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세상에서 이제는 돈만 있으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신세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많으면요. 야, 난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 너네 필요 없어. 이런 좀 교만한 생각에 좀 빠질 수 있어요. 돈을 너무 밝히면요. 결국 사람을 잃게 돼요. 부끄럽지만 저도 한때 돈을 좀 많이 벌었을 때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 외톨이가 되는 사람들도 전 많이 봤죠. 자,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물론 화폐와 돈이 지배하는 이런 신세계에 살기 때문에 생존을 할 수 있겠죠. 짝짓기도 할 수 있고. 근데 행복을 느끼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아직 진화가 덜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그때 이제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돈만 있으면 돼요. 생존이나 짝짓기 다 가능하죠. 그런 신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뇌는 아직 이런 신세계에 적응이 안 됐어요. 관심이 없죠. 행복 스위치를 키는 거는 이제 돈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라는 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행복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이제 관계를 맺을 때 나오는 일종의 부산물과 같다는 말도 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성격이 이제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그쵸? 뭐 내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뭐 MBTI에서 뭐 E냐 I냐 이거죠. 근데 사실은 외향적인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게 좀 암울한 내용이죠. 이게 선천적인 어떤 유전적인 차이가 행복에서도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금수저 흑수저 있죠. 이게 꼭 물질적인 것뿐 아니고 정신적으로 행복을 느끼는데도 사실 금수저 흑수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부와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도 결국 선천적으로 내가 좀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그래서 역시 인생은 운칠기삼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행복하기 위해 우린 노력해야 됩니다. 선천적으로 이제 이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서요. 혼자 있을 때 더 행복한 건 결코 아니에요. 이분들도 압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때 행복을 느낀 비율이 높았어요. 호모사피엔스는 역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해요. 같이 어울리고 수다를 떨고 도움을 주고 받아야 돼요. 제가 이 미국 시티콤 프렌즈를 가끔 보는데 이 보면은 얘네가 같이 몰리고 수다 떨고 어울리는 모습이 되게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성적이라고 해도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도록 진짜 이건 중요한데 용기를 가져야 돼요. 저도 느끼는 게 이게 나이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은 짧잖아요. 행복하려면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문화적 요소예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2006년에 이제 월드컵 결승에서 좀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프랑스 이제 주장 지단이 갑자기 상대편 선수한테 이제 박치기를 했죠. 진짜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분 퇴장 당하고요. 결국 프랑스는 이제 결승에서 졌죠. 저는 그때 지단이 욕을 많이 먹을 줄 알았어요. 실제로 욕을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 책 읽어보니까 지단은
프랑스에서 영웅이 되었더라고요. 이 박치기 장면을 조각 작품으로 만들어서 막 박물관 앞에 전시해둘 정도로 신기하죠. 그날 경기가 끝난 후에 이제 프랑스 당시 이제 시라크 대통령이 와, 당신은 진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지단이 이제 자기 뭐 가족 인종을 욕해서 이제 화나긴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지단 같이 행동을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욕 엄청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문화적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가치와 그리고 감정, 취향 이런 걸 최대한 존중하고 좀 수용해주는 문화가 있고 모두가 획일화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약간 수직적인 이런 문화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위에 있는 존중하고 수용하는 좀 포괄해주는 이런 문화가 행복에 유리한 거예요. 슬프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죠. 모두가 획일화된 가치를 가진 약간 수직적인 문화에 가깝잖아요. 좋은 대학에 나와야 되고요. 좋은 또 회사 다녀야 되고요. 또 연봉이 또 높아야죠. 중형차 정도는 끌어줘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거를 갖지 못한 인생은 왠지 이 행복 테스트에서 낙제한 것 같은 약간 불행한 삶이라는 좀 좌절감이 느껴지는 좀 이런 사회 분위기가 사실 있어요. 요새 MZ 세대는 좀 많이 변한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갑자기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정말 존중해주는 이 프랑스 같은 이런 자유로운 문화가 되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이 남 눈치 보면 안 돼요, 진짜. 남 눈치 보지 말고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국가, 이 사회의 행복보다요 개인의 행복이 훨씬 중요해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사회에 또라이가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행복하다. 전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진짜 좀 또라이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좀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자, 행복 스위치를 키려면 아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좋지만 그렇다고 내 행복의 기준을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면 불행해요. 나는 나죠. 나의 삶과 선택에 좀 당당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쵸? 이게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인데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낮은 생리적 욕구가 채워졌을 때, 그쵸? 사회적인 그리고 존경받고 싶은 내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약간 고차원적인 욕구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이제 행복 과학자들이 밝히는 거는 반대예요. 이게 아래에서 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생존이나 그죠? 짝짓기 같은 이런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는 거죠. 좀 놀라운 발상 같아요. 자, 우리가 생존과 짝짓기에 정말 환장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동물이에요. 이 사실을 좀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이 행복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늠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큰 기쁨 필요 없어요. 이 작은 기쁨, 일상의 소소한 작은 행복에 자주 누리는 거, 자주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돼요. 저도 예전에 좀 이게 부족했는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잘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정말 와닿았던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이 가치 있는 삶, 이게 이제 굿 라이프예요. 그리고 행복한 삶, 이건 해피죠, 영어로. 자, 이거 두 개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내가 꼭 돈을 많이 벌고 이 성공하는 걸 떠나서 사회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가치 있는 삶이에요. 굿 라이프. 근데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이런 뭐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뭐 칭송받는 삶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적당히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면서 작은 쾌락이나 작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삶에서 좀 더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건지 그냥 개인적으로 뭐 행복을 느끼고 싶은 건지 이걸 좀 구분해야 돼요. 저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같이 칭송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 주변 사람들하고 소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결국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이냐, 그 행복에 대해서 사진 한 장이 말해주는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한 이 행복에 대한 기나긴 메커니즘 설명 다 필요 없어요. 이 사진 한 장이 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쵸? 우리는 문명이라는 신세계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동물이다. 이 원시적인 우리의 뇌가 가장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제 딱 두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음식 그리고 사람. 그쵸?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맛있는 것을 먹는 것. 참 행복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죠. 사진 속에 이런 장면이 가득하면 그거는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슬프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돌아봤거든요. 이 영상 보는 분들은 아, 내 인생은 이런 장면이 가득했을까?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장면으로 좀 인생을 채워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봐요.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책 안 읽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의견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